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히는 파우스트. 오늘은 이 하나의 전설을 세 명의 천재가 어떻게 자신만의 완전히 다른 걸작으로 재창조했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영혼을 무엇과 맞바꾸시겠어요? 이게 바로 파우스트 전설의 심장을 관통하는 궁극적인 질문이거든요. 궁극의 지식이나 권력 혹은 쾌락을 얻기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우리가 아는 파우스트의 결정판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페라의 거장 샤를 구노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아주 웅장하고 낭만적인 비극으로 탈바꿈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음악계의 진짜 반항아 액토르 베를리오즈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모든 규칙을 다 깨부수고 뭐랄까 거의 환각적인 콘서트 스펙터클을 만들어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청사진이 된 괴테의 파우스트부터 들여다봐야겠죠? 이게 그냥 뚝딱 나온 책이 아니에요. 괴테가 거의 60년, 그러니까 차기 임세를 거의 다 바쳐서 쓴 작품이거든요. 정말 평생의 역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괴테 버전의 핵심은 이거예요. 파우스트는 지식의 한계에 절망한 학자잖아요. 그래서 악마랑 계약을 하는데 재밌는 건 마지막에 그를 구원하는 게 뭐 독실한 신앙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끝없이 무언가를 알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 자체가 그를 구원받을 가치가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계약의 조건입니다.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만약 파우스트가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너무 완벽해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은 악마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조건이죠. 자, 이제 첫 번째 각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노는 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대중적인 블록버스터 오페라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구노의 전략은 정말 똑똑했어요. 그 방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또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에 집중한 거죠. 바로 파우스트와 순수한 아가씨 마르그리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요. 스케일을 확 줄여서 개인의 드라마로 만드니까 관객들이 훨씬 몰입하기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페라 속 파우스트는요, 괴테의 철학적인 상징보다는 우리한테 좀 더 와닿는 인물이 되어 잃어버린 젊음과 열정을 되찾고 싶어서 고뇌하는 지식인이죠. 쾌락을 좇으면서도 마르그리트를 파멸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주 입체적인 인물로 변하는 겁니다. 사실 구노 오페라의 진짜 주인공은 마르구리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녀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순수했던 그녀가 파우스트의 유혹에 넘어가고 버림받고 결국 광기에 휩싸이기까지 그 비극적인 여정과 마지막의 구원이 이 작품의 감정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악마는 어떨까요? 구노의 메피스토펠레스는 철학적인 악마라기보단 뭐랄까 아주 세련되고 매력적인 사기꾼 같아요. 냉소적이면서도 재치가 넘치죠.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파멸시키는 걸 즐기는 아주 우아한 포식자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볼 시간입니다. 구노가 잘 만든 한 편의 영화였다면 액토르 베를리오즈는 뭐랄까 엄청나게 몰입감 넘치는 콘셉트 앨범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베를리오즈는 자구 작품을 오페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극적 전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죠. 이게 뭐냐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오페라가 아니라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걸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쭉 이어지는 이야기보다는 강렬하고 극적인 음악 장면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거죠. 음악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베를리오즈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괴테의 원작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음악에 맞게 이야기를 완전히 재단했거든요.
음악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장면들만 딱 골라서 쓰고 심지어 원작에 아예 없는 장면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그 라코치 행진곡이죠. 헝가리 평원이라는 배경을 만들어서 이 멋진 곡을 넣은 거예요. 정말 대담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줄거리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여러 환상적인 장면들을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헝가리 평원에서 군인들 행진을 보다가 갑자기 시끌벅적한 술집으로 갔다가 또 메피스토펠레스가 보여주는 마르그리트의 환영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마지막엔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끔찍한 질주까지 계속해서 장면이 바뀌면서 청각과 시각을 압도하는 그런 스펙타클의 연속인 셈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괴테라는 시인이 만든 거대한 서사시가 있고요. 구노라는 거장이 만든 비극적인 오페라가 있고, 베를리오즈라는 반항화가 만든 장대한 스펙터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이야기의 결말은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마르그리트는 세 버전 모두에서 결국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우스트의 운명은 완전히 갈립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끝없는 노력 덕분에 구원받고요. 구노의 오페라에선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열린 결말인 셈이죠. 그리고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는요, 아주 그냥 스펙타클하게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저주받습니다. 각 창작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이 결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이 세 작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진실을 품을 수 있다는 것. 뜻같은 전설이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학자, 비극적인 사랑에 모든 걸 건 연인, 그리고 모든 걸 불태우고 저주받은 영혼. 이 세 가지 파우스트 중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건 과연 어떤 파우스트일까요?